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11일 날은 이제 무슨 날인가 하니, 바로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수립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날짜가 약간 달랐죠. 어찌됐든 지금은, 좀 조정이 돼갖고, 뭔가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다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1일이 바로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수립 기념일이다라는 것으로 그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이제 그 우리가 행사를 갖고 하죠. 음, 자, 임시정부 하면은 만국조선이 이제 그 일본인들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뺏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넘겨준 거지. 넘겨주고서 이제 그 뭐 나라의 통치권이 넘어가니까 이제 뜻 있는 그 이제 독립의 뜻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이제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죠. 이게 참 나라 잃은 소름이라는 거 뭐 말할 수도 이제 없겠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임시정부라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나라의 맥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월 11일이 국제적으로는 이제 파킨슨 시병의 날입니다. 파킨슨 시병의 날은 이제 신경계통의 이제 질병이죠. 뭐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떱니다. 떨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그런 그 환자를 한번 봤는데 정말 그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중증의 그 심한 환자였었는데 파킨슨 시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도시농업의 날. 도시농업하면 좀 이상하죠. 도시에서 무슨 농사를 짓나? 근데 한때는 도시농업 해갖고서 이제 옥상에다가 뭐 채소도 갖고 요즘은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채소를 가꾸는 그런 그 이제 옥상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벌꿀도 기르고 꿀벌이죠. 벌통 올라가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경우를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어찌됐든 도시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농업 하면은 뭐 어찌됐든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두리로 나가면은 이제 농지가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에, 관할을 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잠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쪽 도봉구에 사는 의원 한 분이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정 질문을.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있나? 해갖고, 뭐, 꿀벌을 기르고, 그 다음에, 채소를 뭐, 재배하고 라는 거는,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길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수경재배라는 게 있죠. 수경재배라고 하면은, 뭐, 작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층층 시야로 이제 선반을 갖다 쭉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이제, 이렇게, 어, 저수조 같은 데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이제 소위 수경식물 이런 좀 이제 채소류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나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이제 왜 이제 그 어떤 형광빛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이 식량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아마 우리 도움을 받고 북한에서도 이런 그 수경작물을 하는 그런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좀 얼마 전에 그 이제 TV에서 한번 그런 그 다큐멘터리라고 할까 아니면 뭐 그때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이제 있는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도시에서도 뭔가 채소와 뭐 더 나아가서 곡식도 이제 재배가 가능한 거죠. 물론 뭐 면적은 적겠지만은 어, 그리고 이제 파킨스 지방에 대해서도 좀 알았고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수원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경부선 철길 옆에 조그만 그 이제 눈 같은 그런 형태 뭐 눈이 많이 있어요. 눈이 넓은데 눈과 눈의 경계가 아주 굉장히 촘촘하고 그냥 눈이 작은 거죠. 그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저게 그 서울농대 수원 캠퍼스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 그 재배하고 그러는 거 연구를 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그때 들을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서울 농대도 관악 캠퍼스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 캠퍼스에는 그런 그 농지가 없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임정 수립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임정 수립 기념일, 그다음에 파킨슨 병의 날, 도시농업의 날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뭐 다른 두 기념일보다 그래도 임정 수립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깊게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한일합방과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이다. 줄여서 임정이라고도 한다. 예, 임시정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저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임정이 이제 본부가 사실은 이제 상해에 있었죠. 3.1운동의 결과 상해에서 상해는 중국 상하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서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네. 그 고종이 이제 그 조선을 그 대한제국으로 이제 국호를 바꿨죠.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그것과 연관된 날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 대한제국이 이제 망한 거잖아요. 사실 뭐 참 제국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만국조선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제자를 이제 민자로 바꿔 백성 민자로 사실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으로 다시 흥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대한제국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민주주의의 개념이 도입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백성 민자를 넣어갖고 대한민국으로 다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을 했다. 그럼 임시정부니까 이때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 왕조 마렵까지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 없다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네? 뭐 여운형은 저기 공산주의 계열이죠. 네. 근데 그 뭐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조선 왕조 마렵 즉 망국조선 그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망했죠. 그러니까 잠시 쓰다가 그것도 잠깐 썼죠. 응? 그러다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걸 뭐하러 부활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조직 즉 영령의 조직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그 이제 내세운 국고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무슨 인민이 들어간 조선인민공화국. 음, 그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이 되는 거죠.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결성을 하였다라고 돼요. 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을 창설을 하고 그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을 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4월 11일이다. 그죠? 사실 이제까지는 임정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하질 않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그 이제
11일로 바뀌었죠.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사료가 돼서 4월 11일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임시정부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그때 축하문이 이제 여기 있네요.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10년이 딱 됐죠. 1910년에 이제 경솔부치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어, 지금 1919년 3일 독립선언이 있고서 1910년 4월 달이니까 횟수로 딱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오늘의 다시 독립 대한의 국민이 되었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거대로 국무총리 이동희 씨와 평소 우리 국민이 수상하던 지도자로 통일내각이 성립이 되었다. 근데 이게 국무총리 이동휘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계열이고, 이승만 박사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계열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통일내각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념이 다른데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 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예요. 자, 우리 국민은 그 위에는 이제 한자로 써놓은 거죠.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이죠. 다시 이 민족의 노예가 아니오. 이 민족은 다른 민족이다. 즉 일본의 노예가 아니오.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오. 부패한 전제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을 얘기하는 만국조선을. 글쎄 뭐 조선시대 때 최대 인구의 40%가 노비였다고 하니까 그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독립한 민주국이 자유민이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환희를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하겠는가? 삼천리 대한강산에 흑기를 날리고 음,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저그 두만강 끝에서부터 제주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지금 한 대충 삼천리가 이제 나오죠. 네. 그 삼천리 대한강산에 태극기를 날리고 2천만 민중이 소리를 합하여 이제 저때 당시에 인구가 2천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3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천만이죠. 네. 민중의 소리를 합하여 만세를 부르리라.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하에 있나니 그렇잖아요. 한반도가 일본이 그 이제 식민지가 돼 있었으니까 적의 점령하에 있나니 적은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2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릴지어다. 네, 한반도에서는 그 인구가 2천만이니까 정말 일어나서 자유를 위한 전쟁을 벌릴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 이게 작성된 건 또 10월 30일이었던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보면은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이 됐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대한민족 대표 갖고 이제 여기 대표자 이름이 쭉 있네요. 네, 우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시네요. 박항, 박세충, 안정근, 안종술, 조선홍, 오능조, 호환, 최정식, 최지화, 도인권, 정운시, 연병호, 신태화, 한우삼, 고일청, 이상농, 그다음에 이락순, 이병덕, 이종호, 이화수, 그다음에 이근영, 명재세, 김구, 네, 김구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이때 거북구자를 쓰셨는가 보죠, 이때는. 네. 우리 이제 아홉구자로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김희선, 김경아, 김찬성, 김가준, 김기창, 김철. 네, 하여튼 이때 10월 31일 날 이 축하문을 쓴 것은 이 민족 대표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쓰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임시정부 수립일 생일이죠. 그래서 제가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모티콘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은 파킨슨시병의 날인데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오케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느린 동작, 정지 떨림, 근육 경직, 질질 끌며 걷기나 구분 자세와 같은 자세 불안정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형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예, 신경성 질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신경외과에서 파킨슨씨 병을 보죠. 심각한 인식장애와 미약한 언어장애도 발생하는데 만성적이고 진행적이다. 그리고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게 된다. 주로 질의 불안전한 도파민 생성 및 작용으로 운동신경 피질의 자극이 감소되어 일어난다. 이 도파민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불안전하게 생성이 되고 불안전하게 작용을 하면 뭔가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동작이 느려진다거나 요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제가 쓴 것은 바로 이 흡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걸 읽어봐도 너무 의학적인 그 용어들이라서 뭐 이해하는 데 좀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내용, 뇌매독, 이산화탄소 중독, 망간 중독이나 윌슨병에 걸렸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내염 모기가 있죠. 일본 내염 모기에 물리면 뇌염에 이제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에 매독이 들어가다. 이건 성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중독. 이렇게 가스 중독이 요즘도 가끔 가스 중독 되고 보일러가 문제가 돼갖고. 근데 옛날에는 연탄가스 중독이 엄청 많았었죠. 연탄가스 중독이나 뭐 보일러 가스 중독이나 다 이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이게 연소가 완전히 되질 않아갖고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망간 중독, 중금속에 이제 오염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윌슨병이라는 게 걸렸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은 1,000명 중에 1명꼴이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된 경우입니다. 예. 히든시병에 걸리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도시농업의 날이라고 했죠. 자연 친화적 도시 환경과 도농 교류를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4월 11일이다.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기념한 데 이어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유공자 복상, 세미나, 핍박 갚기, 시약과 모종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뭐 큰 그 면적을 갖고서 농사를 짓는 거는 좀 물론 그런 그 장소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텃밭 갖고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조그만 그 이제 텃밭이 있을 때 거기다가 상추를 심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뭐 그것도 일종의 도시농업이죠. 제가 한번 그런 텃밭이 있어갖고 상추를 이제 한번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 올라올 때까지 참 상추잎을 쏙 뜯어 먹을 수 있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게 진짜 조그만 텃밭이지만은 자연이 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농사가 금년도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업이 아주 융성해져 갖고 농민들도 잘 살고 그걸 사다가 먹는 일반 국민들도 참 즐겁고 그런 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